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전국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각종 경제 정책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지원책들을 약속을 했는데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긴급 방역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격리된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네. 뭔가 좀 생계비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긴급 조치와 관련된 예비비 집행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1,043억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는 수출이 조금 증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기대 지수가 좀 상승한다든지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다니질 않기 때문에 예. 제 지역구의 식당을 제가 가봤는데 한참 때 매출이 좋았던 데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최소한 매출이 좀 줄었다라고 네.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더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다 해서 네. 일단은 경기를 좀 진작하기 위한 소비 활동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수출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경제 지원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국회하고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 지역의 어떤 체감 경기는 좀 어떻고 정부의 이번 경제 부양 정책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 지역은 이제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입니다. 네. 한때 수출이 370억 달러 그렇죠. 정도 예. 이르는데 요즘 2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요. 실물 경제도 굉장히 위축되어서 만나는 분마다 경제 살려달라고 경제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고 좀 죽은 가를 살려달라 예. 이런 아우성인데 이 지금 우한 폐렴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오늘 또 뭐 경제계가 요구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좀 이 현장하고 중앙 정부가 하는 게 이게 손발이 잘 안 맞거나 아주 침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난 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우한 폐렴 관련해서 피해난 기업에 대해서 업종 관계없이 한 1조 9천억, 2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발표했어요. 예. 업종 관계없이. 이걸 보고 이제 구미에 있는 전자 하는 사장들이 달려갔어요. 네. 관련 금융기관에 가서 지금 중국에 납품하던 데 따라 납품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크니까 이거 좀 경제에 조금 우대금리가 적용되죠.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이걸 좀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문서를 내놓는데 우한폐렴 피해 우려 업종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 제조업 분야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식료품에 들어가는데 일부 구미 지역에 필요한 전자부품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빠져 있어서 예. 아니 가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급하게 하다 보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주 잔치집에 가서 숟가락도 못 들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이 대책이 제대로 현장에 이렇게 침투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네. 또 경제 정책을 내놓는데 자꾸 뭐 경제계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거는요 무책임한 겁니다. 거의 정치적인 어떤 정치 공학적 수준이에요. 네. 이것은 정부가 모든 경제 조직, 하위 행정 조직을 위해서 피해를 대해서 추계를 해야 돼요. 이 피해에 대한 피해 양상에 대해 추계를 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하고 이런 양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런 데 무책임이 없어요. 네.
대통령 전용기를 일본에 띄워서 크루즈에 우리 한자도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전용기까지 내놔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의도를 이제 죽여야 돼요. 네. 모든 걸 코로나 대책에서 지역별로 양상별로 피해 규모별로 해서 여기에 정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또 경제가 원하는 다 하겠다는데 어떤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 추계가 없습니다. 예. 그걸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인영 당대표는 추경 필요하다, 1, 2조 하겠다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국회 예산 편성한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추경이냐. 정부 부처도 정당 입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와중에 또 코로나가 대구 지역까지 이제 확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이제 직접 피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수출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 그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분야도 늘어나게 되니까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장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어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두 대표의 얘기들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차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듯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에서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과의 갈등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아주 격앙된 어조로 보여줬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 분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인영 대표가 이제 오늘 좀 사과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국민들 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인영 대표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어느 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립과 관련된 문제, 또 집값 문제, 또 이메리의 고발 문제, 네. 이런 문제에서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워딩을 썼어요. 네. 이런 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언어로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만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국민에게 했어야 감동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 집권 여당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는 좀 여전히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오만하다는 예. 느낌을 가집니다. 그 우리
심재철 대표는 격앙됐다고 했는데 정말 격앙됐어요. 저도 현장에 보니까. 예, 목소리가 딱 격앙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입장 폐지되고 이게 비리 은신처가 돼서 안 된다는 어떤 우리 당 구성원들 또 국민 일반의 목소리를 네. 아주 정치적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저 말씀드렸다 싶고 네. 특히 검찰 독립과 관련해서 분명한 우리 당의 입장. 검찰은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지만 검찰 독립에 대한 검찰권 독립에 대한 강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승래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외면하지 않겠다만 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송구스럽다는 이제 사과의 뜻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권 세력으로서 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솔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인영 대표의 이 연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진솔한 얘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있었던 이제 심재철 대표의 대표 연설을 사실은 잘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미래와 통합으로 가자라는 의미일 텐데, 과연 그 심재철 대표의 연설에서 그 어떤 미래를 보여줬는가? 제가 보기에는 미래보다는 다시 과거를 얘기했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가의 미래와 네.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좀 대화하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한 이제 태도는 좀 서로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 검찰의 독립성을 이제 마치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의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라는 취지로 제도적 통제를 하자라는 취지로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이제 제정을 하는 것이지 검찰을 통제해서 마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제도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검찰에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 속에 발생하는 잡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제각각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겠거니 이제 좀 미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글쎄요. 그 서울 강서갑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핫한 지역이었는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공천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남국 변호사, 특히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두 분의 어떤 해석이 전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민주당 공천 결과로 이어질지 민주당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께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금태섭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국회 대정무 질문할 때 조국
대한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질문하는 모습을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쭉 봤는데 네. 아무튼 이 금태섭 의원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참 반듯한 분이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김남국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게 이분이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했던 직책이 잠시 있었죠. 네. 그 조국의 어떤 지금 국민의 기억 속에 내리 속에 사라졌던 조국을 끌어냈어요. 조국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떤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등장이. 그러나 우리 정치 미래와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씀에 아주 제가 공감이 가는데 집권 여당의 문화, 우리 정당의 문화, 당내 민주주의 문화 이런 문제에서 좀 다시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예. 금태섭 의원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여의도에 많이 등장해야 정당이 발전한다. 또 대한민국 네. 정치가 발전한다 생각하고 물론 그 결과를 양당이 그 정치 고학 속에서 유리 분리를 떠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용기 네.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 계속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많은 이견을 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백승주 의원의 마지막 말씀이 참 뇌리에 남아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그는 평가를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 정보가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표적 공천 등등을 좀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 표적으로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혹은 그러게요. 어떤 사람이 그 표적으로 그러면 공천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게 있어야 표적 공천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변호사 이제 개인의 이제 판단인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공천을 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예외 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선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는 이제 정봉주 의원에 관련된 이제 경선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 속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이제 포기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수 지역인 현역 의원들 저도 포함해서요. 오늘까지 3일간 월, 화, 수 3일간 단수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태섭 의원 지역구도 그 중에 한 지역구로 포함해서 이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등록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모르겠고요. 다만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쟁은 이번 선거가 뭐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 출마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네. 그 공천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과 어떤 맞대결이 불가피한 근데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당에서 이러저러한 그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될 텐데요. 네. 절차 이제 조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단수 공천 혹은 다른 형식으로 변론을 낼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제 그 사법적 판단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사법적 판단 이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평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시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강서갑에서의 이 얘기는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뉴페이스 이현주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무성 의원께서 부산의 전략공천 관련해서 공관위의 공천 방침에 대해서 운운하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그것도 반성을 하면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신 분께서 자신의 어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뒤에서 공간이도 아니면서 아직도
막후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앞서서 경기 지역에서 광명에서 재선을 했는데 부산과의 어떤 특별한 그 연고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무성 보시는 것처럼 김무성 의원과 이현주 의원 간에 이런 뭐 설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첫 번째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피 핑크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이 갈등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의 구성원으로서 양측의 논쟁에 끼어드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고 또 공간이가 관여되는 문제고 또 지금 공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러나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구 영도 지역구에 그 영도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연고가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자신의 그 연고가 있는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광명에서 두 분 되신 분이잖아요. 네네. 지역 연고가 아무래도 아직은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 조금은 취약할 수 있고 본인으로서는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통합 정신 속에서 좀 녹여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는데 그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또 김무성을 따르던 분들이 또 이 총선에 대비해서 예비주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김무성 대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있는데 예상되었던 일들 아닐까 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공심위가 진행되어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갈등, 공천 갈등 항상 나오는데 예상을 백승주 의원은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말씀 중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 환자가 5명 더 추가로 나왔다라는 뉴스가 들어와서요.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51명이네요. 저희가 방송 들어올 때까지는 46명, 오늘 추가로 된 환자들 15명 추가돼 갖고 46명인 상태에서 알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1시간 반 남짓한 시간 동안에 6명이 추가가 돼 갖고요. 지금 5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모두 지금 정확한 이분들의 어떤 신원이나 감염된 계기 이런 것들은 더 보건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환자 모두 31번째 대구 신천지교회의 신도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31번째 환자 접촉자가 166명이었고요. 그 예배 당시에 460명 가량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더 확산이 될 거라는 우려를 앞서서도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환자 무더기 발생하면서 이 31번째 확진 환자가 슈퍼 전파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여의도 펀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로 다시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18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자체는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중돼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PK 지역,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3명,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이 TK 대구 경북 지역의 대폭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불출마를 했으면 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예고된 면접도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 시간을 좀 벌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옆에 계시는 백승주 의원이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뭐 물갈이 대상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인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 워낙 크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의 견해를 여쭤보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 아니고 이제 경상북도 구미 갑 지역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면서도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게도 네. 20대 국회 첫해 연도에 13명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도당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경북도 의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42%라는 1위 자리를 차지를 했고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정체를 지킬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중앙당에서 인식하는 것은 뭐 당 지지도가 높으니까 누굴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죠. 그런 강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 대한 또 TK 지역에 대한 이런 인식에 그 의원들은 그 당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할 때 네. 이런 대규모 물갈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합니다. 우리 저 당의 어느 중진 의원이 대구 출신 중진 의원이 자고 나면 목이 제대로 붙었는지 발목이 붙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TK 의원들의 그 심리적 어떤 상당히 그 어떤 네. 그 어려움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 의원들이 TK 의원의 입장에서 TK 의원은 다른 지역 입장, 중앙당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백승주 의원의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떨림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 자리가 그냥 방송하는 자리인데 마치 공관위 면접 자리에서 소명을 듣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들어갔고 예. 방송 나가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혹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 어떻게 하려고 나가느냐. 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방송 출연도 네.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조금 그런 뭐 떨림이 있었다면 그게 그대로 전달됐을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또 당사자 문제니까 좀 조심스러우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이 말씀을 제가 뭐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까 김무성 대표하고 이현주 대표하고의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원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계속 그 고생하고 지역에서 갈고 닦았던 분들을 우선 배려해야 되는 것이냐. 뭐 아니면 지금 통합하면서 자칫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나눠 먹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미래통합당의 가장 그 강세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TK 지역과 이제 영남 지역이 될 텐데 영남 지역의 불출마를 많이 유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배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눠 먹기를 위한 수술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의 그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천 과정에 임하느냐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참고적으로 면접은 봤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저희가 지난 총선에요.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홍일학 그리고 전남의 당시 새누리당의 이정현 뭐 이런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지역주의가 타파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총선 이제 50일 안팎으로 남아 있는데 뭐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는 28개 지역 중에 2명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나간다. 저기는 어차피 안 될 거.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이전에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라는 위치가 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좀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튼 무척 안타깝죠. 네. 우리 국가가 아직도 국가 통합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전국 정당, 물론 스스로 전부 뭐 한두 명 됐다 전국 정당의 주장도 해보고 우리도 주장도 해보고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전국 정당이었고 조금 이렇게 지역의 어떤 갈등이 다 반영된 이런 어떤 뭐 지금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우리가 남북 분단을 고통받고 있고 네. 영호남의 어떤 갈등 분열로 좀 고통받는 우리 저 대한민국 현실인데 또 다른 요소 때문에 국가가 갈기갈기 분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뭐 이 시대에 사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든 통합,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혁명적인 결단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 네. 역사 통합, 이 통합에 대해서 좀 진지한 접근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야당도 이런 국가 통합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같이 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도요, 대구 경북 TK 지역에 후보 못 낸다 신청 안 한 적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이제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대구 서구, 대구 네. 북구 갑, 그다음에 경북 상주 군위, 뭐 의성, 청송, 그다음에 네. 경남 창원, 네. 시 성산구 이렇게. 경북 구민이 있습니까? 아우 많아요. 예, 구미는 예, 시장도 줄입니다. 구미가 이제 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서 좀 예.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4곳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열심히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남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 10명 정도 또 의석을 좀 그렇죠. 갖고 예,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한국 정치가 다시 지역주의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로 안 되겠다. 이런 네. 절박감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의원들이 열심히 좀 뛰고 있고요. 저는 그 뛴 만큼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구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구미는 조금 공업 도시입니다. 네. 그 울산이나 창원 같은 그런 복합 도시다 이렇게. 예. 저희가 그 앞서서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새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5명이 추가되면서 총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33번째 환자를 통해서 전파가 됐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